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6강 시간으로서 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 의무자부터 4 세부담의 상한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 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결국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만 주택을 제외한 별장 그리고 사업용 건축물 이런 것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좀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물문 재산세는 부과가 돼요. 재산세 부과가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주택을 보겠습니다. 주택은 둘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택이요. 자, 별장도 주택입니다. 별장도 주택인데, 이 별장은 재산세 납부 의무는 있어요. 이것도 재산세 납세 의무는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주택 과세 기준 현재 주택분, 요게 주택분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그래서 주택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 이 신탁재산은 누가 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냐? 자, 신탁재산. 자, 수탁자는 신탁을 맡은 거. 이 사람 게 아니죠, 원래는. 근데 신탁한 동안은 이제 소유권이 이제 등록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맡긴 사람, 위탁자, 원래 소유자였죠. 근데 신탁재산을 이렇게 맡긴 거예요. 맡겨서 소유자가 수탁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에게 있다? 바로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의 상세한 부분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 그러니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입니다. 합산 금액. 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공제금액. 그래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다가 곱합니다. 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자, 이렇게 곱해서 과세 표준을 하는데, 자, 그럼 요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공제 금액이 첫째는 1세대 1주택자. 자, 이런 경우에는 12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1,000분의 27 또는 1,0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영원입니다. 영원. 법인은 영원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디귿, 원디귿이고 디귿. 세 번째, 기역도 아니고 니은도 아닌, 이건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부억원입니다. 자, 기역도 아니고 니은도 아닌 건 뭐예요? 법인이 아닌 개인인데 1세대 2주택, 뭐 1세대 3주택, 1세대 4주택 이런 경우란 얘기죠. 그때는 9억 원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12억 원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 1세대 1주택이니까 하나겠죠. 15억 원이라고 치면 거기서 12억을 뺍니다. 그러면 3억 원 남은 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의 공제 금액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있는데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에 있어서 이 합산하지 않는 것. 자, 합산 배제 기타 주택이랍니다. 합산 배제,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배제 기타 주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을 말하는데 첫 번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합산해서 배제가 됩니다. 두 번째, 자, 종업원. 종업원이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세 번째, 이거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미분양 주택도 합산해서 배제가 됩니다. 네 번째, 니을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미음 다섯 번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 자,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1주택.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별장입니다. 별장.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산해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 세율 및 세액입니다. 자, 첫 번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과세 표준이 있고요.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종부세 세율을 곱해서 결정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납세 의무자가 2주택 이하, 자,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 세율이 있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세율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3억 원 이하, 그리고 3억 원 초과에서부터 6억 원 이하, 그리고 6억 원 초과해서 12억 원 이하, 다음에 12억 원 초과해서 25억 원 이하, 그리고 25억 원 초과해서 50억 원 이하, 그리고 50억 원 초과해서 94억 원 이하, 그리고 94억 원 초과.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럼 먼저 3억 원 이하인 경우. 자, 세율입니다. 세율.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분의 5입니다. 1,000분의 5고요.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 원 플러스 그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7입니다. 자, 그리고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360만 원 플러스 그 6억 원, 항상 이 앞쪽에 있는 게 기준이에요. 앞쪽에 있는 거, 이 앞쪽에 있는 것들. 그 초과하는 금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입니다. 자, 12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960만 원 플러스 12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3입니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초과하는 거를. 자, 25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650만 원 플러스 25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입니다. 자, 50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6,400만 원 6,400만 원 플러스 그 50억 원 초과하는 거에 금액의 1,000분의 20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4억 원 초과하는 경우는 1억 5,200만 원 플러스 94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7입니다. 자, 그래서 2주택 이하인 경우는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7까지이고요. 자, 이제 3주택은 2주택보다는 좀 많겠죠. 그러니까 많은데 이것도 똑같아요. 금액이 3억, 3억에서 6억, 6억에서 12억, 12억에서 25억, 25억에서 50억, 50억에서 94억, 94억 초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앞부분만 쓸게요. 여기는. 자, 3억인 경우에는 1,000분의 5 똑같습니다. 1,000분의 5고요. 자, 3억 원 초과 해서 6억 원 이하. 이 뒤는 생략하겠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150만 원 플러스 그 3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7. 똑같죠, 여기는. 3억 원은. 다음 6억 원 초과. 그래서 12억 원 이하입니다. 360만 원. 플러스 6억 원 초과 금액의, 그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0입니다. 똑같죠, 6억 원. 다음 12억 원 초과. 그래서 25억 원 이하입니다. 자, 이 경우는 960만 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2주택 이하나 3주택 이상이나. 그리고 12억 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뭐가 좀 바뀌었죠, 갑자기? 예. 아까는 1,000분의 13이었는데 1,000분의 20.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억 원 초과. 자, 50억 이하죠. 금액이 3,560만 원입니다. 3,560만 원. 플러스 자, 25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0입니다. 자, 그리고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는 1억 1,060만 원입니다. 60만 원 플러스 50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0이에요. 40. 자, 다음 이제 94억 원 초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2억 8천. 어마어마합니다. 금액이 660만 원. 플러스 94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0입니다. 1,000분의 50. 자, 이렇게 2주택 이하고 3주택 이상의 요 세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곱해서 주택분 종합 부동산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세율 매수액 두 번째 법인인 경우입니다. 법인. 방금 전에 개인인 경우를 봤고요. 2주택 이하 그리고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자, 납세 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 다음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으로 한다. 자, 법인도 역시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가 있고요.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둘로 나뉩니다. 자, 법인. 그래서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에는 1천분의 27입니다. 아까 2주택 이하 제일 센 그 세율하고 똑같습니다. 94억 원 초과했을 때. 그리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천분의 50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요 2주택, 법인이 2주택 이하를 가졌을 때는 1000분의 27, 3주택 이상을 가졌을 때는 1000분의 50을 곱해서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액을 뺀다는 얘기죠.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액은, 요 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바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고요. 거기다가 빼줍니다. 과세 표준에 세율 곱하고 거기다가 뭘 곱했었잖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렇게 나온 금액에서 뭘 빼준다? 바로 이미 낸 세금이죠.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액입니다. 재산세 부가세액을 빼줍니다. 빼준 요 금액을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으로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율밀세액의 네 번째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액을 좀 더 공제해 줍니다.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바로 경로, 나이 드신 분이죠. 경로 우대 세액 공제. 다른 하나는 장기 보유, 오랫동안 보유한 경우에요.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이거를 다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주고 이 공제율의 합계는 이거를 합한 거는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100분의 80%의 범위 내입니다. 범위 내. 그래서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1세대 1주택자의 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은 결국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액, 종부세액은 자,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 거기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액을 빼주고요. 이거 빼준 상태에서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액을 또 공제해 줍니다. 빼줍니다. 뭐냐면 경로 우대 세액 공제,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경로 우대 경로 우대 세액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경로 우대 세액 공제. 과세 기준을 현재 만 60세 이상. 자, 요거의 핵심은 만 60세 이상. 인 1세대 1주택자. 역시 1세대 1주택이 앞에 있으니까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다음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경로우대 세액 공제율을 보면 연령별로 만 60세가 있습니다. 60세. 두 번째는 만 65세 이상이 있고요. 세 번째는 만 70세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그리고 65세 여기가 65세 이상이니까 여기서는 65세 미만이 되겠죠. 미만까지. 요 경우에는 공제율이 100분의 20 그래서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그리고 만 70세 이상이니까 여기는 만 70세 미만이 됩니다. 만 70세 미만은 100분의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 70세 이상은 100분의 40 100분의 40 또는 40% 같은 말입니다. 요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경로우대 세액 공제액은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요 비율 경로우대 세액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나온 거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니은 요겁니다. 자, 이번엔 니은 장기 보유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 기준일 현재 몇 년 이상? 요 장기 보유는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장기 보유 세액 공제율을 보겠습니다. 보유기간별로 5년 이상, 두 번째는 10년 이상, 세 번째는 15년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상, 이제 10년 미만이 된다. 여기는 밑에 10년 이상이 있으니까 10년 미만. 요때의 공제율은 100분의 20입니다. 그래서 20%. 자, 10년 이상, 여기는 15년 미만이 됩니다. 15년 미만. 이때는 100분의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가 됩니다. 그래서 요 공제율만큼 그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장기보유 특별세액 공제율을 곱합니다. 그 보유한 기간만큼. 그만큼을 또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공제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기업 경로우대 세액 공제가 있고 니은 장기 보유 세액 공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부담의 상한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의 상한은 핵심은 150%예요. 150%까지. 법에는 100분의 150이라고 표현됩니다. 100분의 150. 그 이상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으로 본다는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합니다. 상당액이 직전 연도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이걸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 영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분의 150까지 100분의 160이 나왔어도 100분의 150, 100분의 200이 나왔어도 100분의 15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항상 다만이 있어요. 다만. 납세 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1000분의 27 또는 10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법인은 그러하지 않대요. 즉, 법인은 세부담의 상한이 없다는 얘기죠. 초과하면 초과한 대로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자, 이렇게 세부담의 상한 100분의 150 법인은 해당 없다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6강 시간이었고 이 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 의무자부터
4. 세부담의 상한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